지금 전 세계에서 정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독재자가 잡히고 큰 전쟁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소식까지 들려오죠. 보통 이런 뉴스 나오면 유가가 막 치솟아야 정상인데 지금 시장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핵심 미스터리예요. 지정학적으로 이렇게 큰 사건들이 빵빵 터지는데 왜 유가는 속수무책으로 떨어지고만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속사정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로드맵을 한번 볼까요? 우선 지금 시장이 얼마나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숫자로 먼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엔 왜 뉴스 헤드라인과 시장의 생각이 정반대인지 그 속내를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움직이는 진짜 거대한 힘을 파헤친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망까지 싹 다 정리해 볼게요. 좋습니다. 첫 번째 파트, 예상 밖의 가격 하락부터 시작하죠.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순적인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숫자를 한번 보세요. 대표적인 유가 지표인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가 하루 만에 2%나 뚝 떨어지면서 배럴당 57달러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게 그냥 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시장의 흐름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 볼 수 있죠.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는 걸까요? 이제 이 역설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건 바로 헤드라인 뉴스를 받아들이는 시장의 시선이, 특히 트레이더들의 생각이 예전이랑은 완전히 180도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그림이 지금 상황을 딱 보여주는데요. 예전에는 지정학적 불안이 생기면 기름 공급에 문제 생기겠구나 하면서 유가가 오르는 게 공식이었죠. 하지만 지금 시장의 생각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불안이 해소되면 그동안 묶여있던 공급이 시장에 풀리면서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공식 자체가 완전히 뒤바뀐 거죠. 실제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진짜 재밌는데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이 체포됐다는 소식. 과거 같았으면 유가 폭등감이었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미국 제재가 풀려서 베네수엘라 기름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겠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평화협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산 원유 공급이 다시 늘어날 거라는 거죠. 결국 이 엄청난 뉴스들이 전부 유가를 올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떨어뜨리는 재료가 되어버린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어떤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제 시장은 자극적인 뉴스 헤드라인을 흔들리는 대신에 진짜 본질,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라는 더 큰 그림, 펀더멘탈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시장이 보고 있다는 그 펀더멘털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바로 이 세 번째 파트의 주제입니다. 모든 뉴스를 그냥 찍어 눌러버리는 엄청난 힘, 바로 글로벌 원유 공급 과잉입니다. 이 공급 과잉이라는 건요, 딱 두 가지 힘이 맞물려서 생기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기름을 사려는 힘, 즉 수요가 약해지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기름 생산량, 즉 공급이 무섭게 늘어나고 있는 거죠. 자, 우선 수요 쪽부터 한번 볼까요? 작년에 전 세계 석유 수요가 얼마나 늘었나 보니까 하루에 90만 배럴 늘었어요. 예전 에는 보통 하루에 한 120만 배럴씩 늘었는데 말이죠. 확실히 기름 사려는 힘이 좀 빠진 거죠. 그런데요, 이 수요가 약해지는 것보다 훨씬 더 드라마틱한 일이 바로 공급 쪽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숫자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일단 오펙 국가들. 이 나라들이 2024년 4분기부터 1년 동안에요. 하루에 160만 배럴을 더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오펙이 아닌 나라들은요. 이걸 훨씬 뛰어넘습니다. 무려 하루에 240만 배럴이나 더 쏟아냈어요. 이건 뭐 전 세계가 그냥 기름을 퍼붓고 있는 수준인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사려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파는 물건은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시장은 바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하루에 무려 300만 배럴의 기름이 남아도는 엄청난 초과 공급 상태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숫자예요. 지금 유가를 짓누르고 있는 진짜 범위는 바로 이 300만 배럴입니다. 웬만한 지정학적 뉴스도 이 거대한 물량 앞에선 그냥 힘을 못 쓰는 거죠.
또 다른 전문가도 짝짚어서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오펙이 생산을 늘리냐 마냐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어차피 2026년 시장에는 기름이 넘쳐날 게 너무나 뻔하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전문가들은 앞으로 유가가 어떻게 될 거라고 보고 있을까요? 시장에는 이미 유가가 더 떨어질 거라는 신호가 가득합니다. 석유왕국 사우디아라비아는 아시아에 파는 기름값을 벌써 석 달째 내리고 있고요. 또 쉽게 말해서 원유를 사다가 휘발유 같은 걸로 만들어서 파는 정유사들이 돈을 못 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굳이 비싼 돈 주고 원유를 사려고 하질 않겠죠. 이런 데이터들을 보니까 모건 스탠리 같은 큰 투자은행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바로 유가 전망치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2026년 2분기 전망을 원래 배럴당 60달러로 봤는데 이걸 55달러까지 확 내려버렸죠.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 결론이 뭐냐?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시장의 왕은 그 어떤 화려한 뉴스도 아니고 바로 공급 과잉이라는 이 냉혹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럼 정말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는데요. 기름이 이렇게나 남아도는 시장인데 과연 어떤 일이 벌어져야 이 거대한 공급의 격을 뚫고 유가가 다시 오를 수 있을까요? 정말 쉽지 않아 보입니다.